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아주 잠깐만 소식 전하고 갈게요. 지난번에 제가 코나 EV에서 불이 계속 난다, 그래서 현대차 분들, LG화학 분들 이거 덮으면 안 되고 조치를 빨리 취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현대 코나 EV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인가요? 이렇게 불이 많이 나는데 한번 보면요, 이번 전기차 화재 사고가 26일 오전에 제주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대요. 여기에 완속 충전기에 밤 11시에 꽂아놨는데 그게 화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화재 현장 사진을 보면 낮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충전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화재가 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여튼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 전기차는 정비소로 이동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는 그나마 차가 전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히 원인이 뭐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인에 대해서도 추정하기로는 배터리를 관리하는 BMS 문제가 아닐까, 요걸 하나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BMS가 완료된 차에서도 화재가 나기도 했다. 그러니까 혹시 이게 아니라 냉각수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LG화학에서부터 공급받은 배터리예요. 그래서 LG화학의 문제 아니냐는 얘기도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LG화학에서 납품한 다른 배터리는 괜찮은데 왜 얘만 문제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현대차 제네시스는 내년에 이제 새로운 차를 내놓는데 이 새로운 전기차들이 LG 배터리를 쓰지 않고 SK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써있네요. 그래요? 뭔가 낌새가 안 좋은 건가? LG하고 이렇게 현대차가 약간 등지게 되나요? LG화학 요즘 주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LG화학을 분사해서 뭔가 알짜배기 기업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시그널이 계속 나오면 살짝 걱정스러워지기도 합니다. 네, 그럼 정말로 화재가 많이 난 것일까? 화재가 많이 난 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11대면 뭐 그렇게 많이 난 건 아니다, 이렇게 실드 칠 수도 없지. 그렇게 실드 칠 수가 없어요. 실드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이게 판매 대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2018년, 2019년 지금까지 10만 대 팔았는데 거기서 불이 11건 났잖아요. 그러면 10,000분의 1의 확률입니다. 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어떨까? 우리나라는 지금 25,000대 팔았는데 그 중에 9대니까 2,700대 중에 한 대꼴로 화재가 나니까 와, 이건 정말 센 거예요. 어지간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한 2,000대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게 아파트가 전체가 다 코나로 채워져 있다면 그 중에 한 대는 반드시 불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끔찍하죠.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죠. 첫 번째는 BMS 문제입니다. 배터리를 충전시킬지 방전시킬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충전이 다 된 상태에서 더 충전을 하면 과충전이 돼서 과열이 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요. 정말 끝까지 방전을 시켜버리면 이 셀 전체가 죽어버려요. 리튬이온의 특성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최대 충전을 해도 안 되고 최대 방전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 저는 지금 핸드폰이나 이런 거 충전할 때 100% 충전하는데요, 0%까지 방전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아닙니다. 그건 100% 충전, 0% 방전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기 쉽도록 그렇게 숫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BMS가 안에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그렇게 해준 거다 라는 거예요. BMS를 프로그램할 때 배터리를 가혹하게 쓸수록 차가 더 연비가 좋아집니다. 더 멀리 가고요. 그래서 이런 게 셀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면 우리 셀이 좀 견디기 힘든데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볼트, 뭐 당연히 LG 화학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볼트도 초창기엔 화재 엄청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화재가 전혀 안 나요. 그런데 코나는 아직도 화재가 발생하니까 어쩌면 이 문제를 제대로 잡지 못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셀 자체도 의심해 볼만 하지만 셀보다는 BMS를 더 의심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대차도 그런 것을 원인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나 EV 같은 경우는 BMS를 업데이트해주는 무상수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봤을 때 무상수리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리콜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무상수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상수리로 BMS를 업데이트한 차도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 바로 냉각수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게 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2019년 4월부터는 코나 EV에 모두 절연 냉각수를 넣어서 출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연 냉각수는 뭐냐? 냉각수가 배터리를 냉각하기 위해서 냉각수가 그냥 이 옆을 지나갑니다. 배터리와 배터리 사이를 지나가요. 이 옆을 지나가다가 결국에 냉각수 자체가 도체가 돼서 냉각수 경로에서 어떤 식으로든 냉각수가 새서 이 배터리끼리 합선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합선시키게 되면 결국에는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절연 냉각수를 사용한 전기차는 아직까지 화재 소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 절연 냉각수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실 그럴 것 같고요. 물론 화재가 발생한 차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차들이고 2019년 이후에 나온 최신 차들, 이 최신 차들은 아직 화재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냉각수인가? 라는 생각은 누구든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지금 냉각수를 교체하는 리콜을 해줘라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차가 냉각수를 교체하는 걸로 리콜을 하겠다고 하면 리콜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게 왜 힘드냐면 냉각수니까 이게 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차 안에 이 라인을 타고 돌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소수다. 요소수는 요소수관에 갔다가 다시 되돌리는 것까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냉각수면 부동액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돌리는 상태로 그 안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걸 교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뺄 방법이 없는 거야. 다 뺄 방법이 없고 그거를 그 상태에서 그냥 그 다음 거를 또 집어넣는 수밖에. 그러니까 기존 냉각수하고 섞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절연 냉각수를 넣는다고 해도 기존 냉각수랑 섞여서 그게 절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직접 교체하신 분이 계신데요. 한번 실제로 냉각수 교체하신 이분밖에 없는데 한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의 짱이 아빠라고 짱이 아빠님. 네, 짱이 네, 아빠님. 왜냐면 그 냉각수를 지금 교체를 직접 하신 거잖아요. 홈페이지에 지금 교체하신 내용이 여기 있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이죠? 네네네네. 저는 저기 2018년 9월식 니로를 타고 있고요. 기존에 그 일반 냉각수를 사용하다가 코나 같은 전기차의 화재 소식을 좀 접하면서 절연 냉각수가 있다는 사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교체하시게 일부러 됐군요. 교체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체하시면서 이게 교체 잘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초록색 냉각수를 파란색 냉각수로 바꾸면 좀 안전할 것이다 해서 교체하는데 네. 이게 파란색이 안 되고 약간 얄딱구리한 색깔이 된다고요. 에메랄드빛 녹색이 이제 그래요? 나왔고요. 에메랄드빛 네. 녹색이요? 왜냐하면 기존 냉각수를 100% 빼지를 못해요. 보면은 에어 브리딩 툴이라고 하는 그 전기차 전용 그 특수 공구가 네. 그 정비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배터리 팩 내에 있는 6.1리터 정도의 그 냉각수를 빼는 장치더라고요. 바람을 불어서 다 네네. 빼는 장치. 그거를 사용해서 빼면은 그 배터리 팩 안에 있는 냉각수 6.1리터를 다 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하지만 냉각수는 배터리 팩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감속기도 지나가고 모터도 지나가고 히트펌프도 지나가고 각종 라인들을 다 지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빠지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만약에 그 현대차가 뭐 리콜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이거 돈 내고서 이걸 교체하겠다 그러면 얼마쯤 돈을 내야 될까요? 일반 차량들보다는 냉각수에 들어가는 양이 배 이상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자비로 해서 했지만은 한 3만 원 좀 더 든 것 같은데 그 그 정도 비용은 냉각수 비용하고 뭐 부품 가격 정말 사소한 것만 해도 냉각수 값만 20만 원이네요. 와, 세상에. 그렇죠. 일단 에어 블리더 이용해서 이걸 빼고 그 다음에 공기 빼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물리적으로 빼고 공기 빼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작게 잡아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작업이라서 10만 되면 어마어마한 시간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리콜하는 거는 쉽진 않을 텐데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냉각수 자체가 화재를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냉각수가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배터리 팩이 깨진다거나 배터리 셀이 깨진다거나 뭐 이런 등등의 일, 아니면 합선이 된다거나 가는데 분리막이 뭔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냉각수에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니까
애초에 그 근원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지금 전기차는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죠. 그리고 코나 EV, 현대차의 대표적인 전기차,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고요. 그리고 자동차 화재, 이거는 정말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뭐 국토부나 뭐 언론사나 뭐 이런 곳에서 특별히 언급을 안 하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 관련해서 언론사에서 약간 왜곡 보도를 해가면서 1시간 동안이나 테슬라를 계속 때렸잖아요. 그리고 근거도 되게 미약하고 이게 왜곡 편집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걸 또 갑자기 국토부가 탁 받아서 아,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현대차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도 없고 국토부도 이거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올인한 상태거든요. 현대차는 더 이상 가솔린 회사가 아니라 테슬라 같은 전기차 메이커라고 지금 체질 개선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현대기아차가 총력전을 벌이죠. 내년, 내후년 이렇게 전기차가 계속 쏟아져 나올 텐데, 이때 전기차는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불전기차 이미지는 정말 치명적이고,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해외에 나갔을 땐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현대차가 약간 눈엣 가시였는데 현대차가 조금만 잘못해도 징벌적 배상을 막 때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나 EV 화재 사건, 이거 가볍게 봐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원인을 밝혀서 다시는 이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차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oker.